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특이값 분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대각화라는 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 대각화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리컬을 해보면 V라고 하는 친구에서 V라고 가는 어떤 함수, 리니어 트랜스폼 T가 있었을 때 V를 여러분이 fn과 동일시 할 수 있고 V를 이제 또 fn과 동일시 할 수 있죠. 네, 아이소모피즘이 항상 이제 어떤 n이 있어서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V에서 fn으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전에 phi 베타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x라는 친구를 x를 이제 V의 베타라는 베이시스를 고정을 시켰을 때 얘를 고정을 시켰을 때 x를 x 베타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로 보내는 x를 x의 베타에 대한 코디네이트로 보내는 이런 함수, 이거 뭐 파이 베타라고 예전에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아이소모피즘이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친구를 생각을 하면 이 아이소모피즘이었어요. 그래서 fn에서 fn으로 가는 친구를 여러분이 이제 L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T 베타 T를 이제 베타에 대해서 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 해준 게 A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이 A라는 친구가 다이아고널이 되도록 우리가 이 베타를 정의해 주는 거였죠.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 버전이고 매트릭스 버전은 어땠어요? fn에서 fn으로 가는 게 있고 또 fn에서 또 fn으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v가 fn이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v가 fn이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n에서 fn으로 보내는 이제 기절을 체인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fn의 기절을 베타, fn의 기절을 감마라고 했을 때 기절을 체인지 해주는 그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fn에서 fn으로 가는 임의의 함수는 어쨌든 LA 형태, LP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이 P라는 친구가 이제 invertible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change of matrix가 가능하죠. 이게 아이소모피즘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LP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LD 그리고 LA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V가 fn이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행렬 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LA라는 것이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LD여야 되는 거니까 LP 인버스로 갔다가 LP로 가는 거 그게 이제 LD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AP 인버스가 D가 되도록 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P를 잡아내는 그런 과정이 대각화라는 과정이었어요. 괜찮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좀 다르게 써볼까요? P 인버스 AP를 보통 많이 썼으니까 이쪽을 LP라고 하겠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쪽을 L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P 인버스 AP가 되겠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자, 여튼 이게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의역과 공역이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에서 W로 가는 T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정의역 공역이 다른 상황이니까 기저도 당연히 다른 걸 택하는 거죠. 기저를 V의 기저 베타를 택하고 W의 기저 감마를 택합니다. 그러면은 fn에서 fm으로 가는 이런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으로 t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바꿔치는 함수를 LD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n과 m이 다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 거냐면 이게 n과 m이 다르면 d라고 하는 게 다이어고널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almost 다이어고널이 되도록 d를 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3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almost diagonal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쪽 주대각선상에 있는 이 친구들 1,1 성분, 2,2 성분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0인 이런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가 D를 찾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베타와 감마를 찾는 게 이제부터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할 목표는 기존의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은 이 T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D가 되도록 다이어고널이 되도록 하는 베타를 찾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엔 정의역 공역이 다른 경우까지 허용을 해서 T 베타 감마가 almost diagonal이 되도록 하는 베타 감마를 찾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행렬 버전으로 적으면 fn에서 fn으로 가는 거, fm에서 fm으로 가는 거. 여기가 어차피 아이소모피즘이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아이소모피즘이니까 인버스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쓰고 얘를 우리가 LP, 얘를 우리가 LA, 얘를 우리가 LP라고 주어졌을 때 이게 LD, almost diagonal이 되도록 하는 P를 찾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행렬 버전으로 적으면 LD라고 하는 게 LP 갔다가 LA 갔다가 LP 인버스 가야 되는 거니까 D는 P 인버스 AP가 되도록 하는 미안해요. 똑같은 게 아니죠. 지금 이게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LQ. 그래서 이게 LQ 인버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Q 인버스 AP가 되도록 하는 이제 Q와 P를 찾는 게 목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고 특히 사실 우리가 지금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P라고 하는 친구가 P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번 6단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건 올소고너 매트릭스 또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도록 P를 정하는 게 목표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좋게 P랑 Q라는 친구를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도록 우리가 잡을 거예요. 이게 항상 가능한데 이 Q와 P라고 하는 친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도록 그렇게 잡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좀 이따 스테이트먼트를 구체적으로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리마크를 하면 n과 m이 그러니까 v랑 w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얘를 보게 되면 이게 t 베타 감마는 d가 되도록 하는 베타와 감마를 찾는 거니까 사실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거죠. 아까는 어때요? V랑 W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베타라고 하는 게 이게 똑같은 베타를 택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베타, 여기서도 베타를 택해야 되니까 여튼 같은 기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도가 좀 없는데 얘는 자유도가 있죠. 여기서 기저랑 여기서 기저를 다른 걸 택해도 됩니다. V랑 W랑 다른 경우에도 다른 기저를 택해도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D가 이렇게 이 D로 만들도록 하는 베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T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T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해야 이런 D를 잡을 수 있고 P를 우리가 올소고널 유니터리하게 잡으려면 혹은 베타를 올소고널 베이시스 중에서 찾으려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T가 노멀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T나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볼게요. Singular Value Theorem. 일단은 리니어 오퍼레이터 버전에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F는 일단 쓰고 얘기할게요. 자, let VW be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s. 자,
t를 이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tvw, 그러니까 t를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걔가 almost 다이아고널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기저 중에서도 여러분이 올소노멀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라 올소노멀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v1부터 vn까지 for v and on orthonormal basis 감마는 w1, u1, 네, u1으로 할게요. 자, u1, um for w such that t 베타 감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거죠. t 베타 감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almost 다이아고널이니까 1,1 성분의 시그마 1, 2,2 성분의 시그마 2 이렇게 가가지고 r, 성분까지 이제 시그마 r이 있고, 그 뒤로는 뭐 0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만 제외하고는 전부 0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부 0이에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끝날 수도 있고 뒤에 0이 있을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0인 겁니다. 주대각선상에 1,1부터 r까지만 살아있고 나머지가 전부 0인 그런 친구를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좀 그리기가 굉장히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게 몇 콤마 몇 행렬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 크기를 아셔야죠. 이게 어디 몇 곱하기 몇일까요? t라고 하는 게 지금 n 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행이 m개, 열이 n개인 거죠.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 네, 이게 m by n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고요. f는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여튼. 근데 이제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숫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냐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가 아무런 거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0보다 크거나 크면서, 그러니까 모두 다 양수면서 이제 이 값들이 점점 감소하도록 잡을 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이제 항상 t를 잡을 수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이아고널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죠. 그 다이아고널의 엔트리들이 전부 실수이면서 사실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0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ingular value theorem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시그마 i의 정체가 뭐냐, 시그마 i가 t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vi가 vi, 여기 vi 있죠? 이쪽에 vi라고 하는 친구, 베타에 이제 vi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아이젠벡터인데요. 누구의 아이젠벡터냐면 t 스타 t의 아이젠벡터입니다. with, 그리고 아이젠밸류가 뭐냐면 i가 r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시그마 i 제곱이고요. i가 r보다 클 때는 0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따라서 hence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가 uniquely determined예요. 2번은 알겠죠? 2번은 알겠나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1번이 성립을 한다고 얘기를 만약에 1번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t 스타 t의 아이젠밸류를 조사를 하면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면 루트 씌우면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 스타 t의 아이젠밸류가 3이야. 그러면은 뭐 루트 3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안 되죠. 지금 양수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시그마부터 시그마 r까지가 유일하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1번이 성립함을 알면 t 스타 t의 아이젠밸류를 조사를 해서 여기 적혀야 되는 시그마부터 시그마 r까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타랑 감마를 찾는 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니까 베타랑 감마가 유일하게 결정되진 않아요. 이걸 만족하는 베타 감마는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지만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를
그리고 뭐 0도 허용을 하기는 합니다. 네, 0도 허용을 해요. 이게 총 몇 개 있을까요? 이만큼 개수가 있겠죠? 네, 이것들을 singular values of t라고 부릅니다. 0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0이면은 0이 없는 거죠, 여기에. 예, 여튼 그 개수만큼. singular value를 이제 또 3이 여러 개 있으면 singular value가 이제 예를 들어 332가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다라고 하면 singular value는 3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복 몇 개가 중복되는지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게 증명이 되게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근데 사실 예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떠올릴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무슨 내용을 했었냐면 18단원에서 프로블럼 풀면서 제가 positive definite 이거 뒤에서 쓴다고 했죠. 여기서 씁니다. 우리가 18단원의 problem 4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unitary diagonalization 단원에서 problem 4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t 스타 t라고 하는 게 positive semi definite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positive semi definite.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rank of t 스타 t라고 하는 게 rank of t랑 같다. 근데 rank of t가 지금 얼마예요? 뭐라고 안 하긴 했네요. 네, rank of t를 그냥 r이라고 합시다. 네, rank of t를 rank of t 스타가 이제 rank of t랑 같고 네, 이거를 r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positive semi-definite인 친구는 어때요? 아이젠밸류가 전부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아이젠밸류가 전부 0 이상이다. problem 1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So, orthonormal basis 베타 v1부터 vn까지 유닛 그 self adjoint니까 orthonormal basis가 있어서 아이젠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orthonormal basis가 있죠. t 스타 t가 self adjoint니까 그리고 걔네들의 아이젠 밸류들은 전부 0 이상이죠. 근데 이제 적당하게 순서를 바꾸면 아이젠 밸류가 점점 감소하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람다 r까지는 양수. 그리고 람다 i가 r보다 클 때는 0이 되도록 네,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랭크가 r이니까 아이젠 밸류도 0인 거는 0이 아닌 게 r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t 스타 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게 지금 다이어고널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람다 1, 람다 2, 점점점 람다 r에서부터 람다 n까지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rank of t 스타 t라고 하는 거는 이 행렬의 랭크를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행렬의 랭크는 결국에 이제 다이어고널 중에서 넌지로한 엔트리가 몇 개 있냐 이 얘기니까. 근데 이제 모든 아이젠 밸류가 전부 0 이상이기 때문에 positive semi definite이니까 그래서 0이 아닌 친구는 어차피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0이 아닌 친구가 R개 있을 텐데 랭크가 R이니까 R개 있을 텐데 그게 전부 양수니까 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0이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i를 루트 람다 i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ui라고 하는 친구는 시그마 i분의 1의 tvi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타랑 감마를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네, 베타랑 감마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고 이제 우리가 ui들을 설정을 할 건데 당연히 시그마 i분의 1의 tvi라고 하려면 i가 1부터 r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i가 r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0으로 0이래. 그냥 아무거나 잡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extend. 근데 이거 먼저 할까요? then u1부터 ur까지가 also normal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시그마 i를 설정을 이게 굳이 시그마 i분의 1을 한 이유가 also normal해지도록 사실 normalize를 해준 거거든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also normal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UI 내적 UJ가 델타 IJ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다시 쓰면 시그마 i분의 1의 TVI 내적 시그마 i분의 J분의 1의 TVJ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시그마 I, 시그마 J 분의 1의 실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TVI 내적 TVJ가 되는데 T가 지금 also normal인 상황이잖아요. 아, T가 also normal이란 얘기는 안 했나? 그 얘기는 안 하긴 했네요. 자, 얘를 넘겨줍시다. 여기를 넘겨주면 시그마 I, 시그마 J분의 1에 T 스타 T의 VI 내적 VJ 이렇게 되겠죠. 근데 T 스타 T가 지금 VI를 아이젠 벡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젠 밸류는 람다 i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람다 i vi 내적 vj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v1부터 vn까지가 also normal 했으니까 이게 i랑 j랑 같을 때만 살아남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그마 i 시그마의 제곱분의 람다 i 이렇게만 살아남는 거고 i랑 j랑 같을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람다 i가 시그마 i 제곱이 되도록 우리가 시그마 i를 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왜 뒀는지 알겠죠? 이게 1이 되도록 시그마 i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U1부터 UR까지가 also normal subset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W의 베이시스로 확장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T에다가 VI를 넣으면 그죠? T에다가 VI를 넣으면 1부터 R까지는 뭐가 나올까요? 정의상, 여기 정의상, 여기 정의상 시그마 I UI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i가 r보다 클 때는 TVI가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이젠 벡터 vi가 아이젠 벡터인데 지금 아이젠 밸류가 0인 상황이잖아요. TVI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를 베타 감마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죠? t를 베타에서 감마로 이렇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 v1을 넣었더니 시그마1 u1이 나오니까 시그마1이 제일 1,1 성분의 저기 키고요. 그 다음에 v2를 넣으면 시그마2 u2가 나오니까 2,2 성분의 시그마2가 적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베타라고 하는 그냥 이거를 사실 거꾸로 역추적하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TV1이라고 하는 게 시그마1 U1이어야 되고 TV2라고 하는 게 시그마2 U2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V1 U1, V2 U2를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이게 그렇게 분명하진 않긴 하죠. 이게 왜 T 스타 T의 아이젠 벡터를 따져야 되는가? 네,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이쪽 아규먼트에서 찾아야겠죠. 그죠? 여기 여러분 T 스타 T라고 하는 친구가 딱 들어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은 우리가 일단 성립해야 되는 걸 아는 상황에서 U1부터 UR까지가 orthonormal subset이려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VI의 상수배 형태여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니크하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런 이제 증명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 아이디어를 이제 역추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베타 감마의 존재성은 보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1번하고 2번을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1번은 아까 그냥 말 그대로 VI를 T 스타 T 아이젠 벡터로 잡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됐으면 VI가 아이젠 벡터다 이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달라요. 아까는 내가 그냥 그걸로 잡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무조건 VI가 아이젠 벡터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아이디어로 생각하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걸 아이디어로 갖고 출발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VI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쵸. VI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감마가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아까 봤지만 여기 익스텐드를 할 때 아무거나 해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착각했네요. 베타는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데 감마는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왜 이제 VI가 꼭 아이젠 벡터일 수밖에 없겠느냐? 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 뭘 조사를 하면 되냐면 T스타를 조사를 하면 돼요. T스타, 아까 T스타 T의 아이젠 벡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스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그럼 T스타의 이제 베타 감마가 궁금하면 이건 뭐예요? T 베타 감마를 어조인트를 취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취해준 건데 이게 다 리얼이니까 사실 그대로 생겼어요. 물론 이제 크기가 바뀝니다. 여기는 n by n 매트릭스였으면 여기는 이제 n by m 매트릭스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t 스타 t에 vi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t vi는 시그마 i u i여야 된다. i가 1부터 r까지 변할 때는 t vi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그마 i u i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ui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요? 그렇죠. 시그마 i에 vi가 나오죠. 여러분이 i번째 컬럼을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시그마 i를 갖고 있으니까 i번째 row에 시그마 i가 있으니까 시그마 i vi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i의 제곱의 vi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i가 r보다 큰 상황에서는 tvi가 0이니까 0 나오겠죠. 따라서 vi라고 하는 친구는 t 스타 t의 아이젠 벡터가 되는 거죠. 아이젠 밸류 시그마 i 제곱으로 갖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vi를 결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이걸 아이디어로 봐야겠네요. 이게 좀 더 좋은 아이디어겠네요. 그죠? 좀 순서를 좀 헷갈리게 말하긴 했습니다. 여튼 결론은 이제 이게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 그래서 올터널 베이시스 두 개를 가져와서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T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해주면 almost 다이어고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아, 그쵸. 베타가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딴 얘기를 하는데 다시 찍기는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좀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베타가 유리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베타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T 스타 T 아이젠 벡터여야 된다. 걔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아이젠 벡터 그러니까 노멀라이즈가 됐다고 할지라도 아이젠 벡터를 잡는 방식이 유일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젠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2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크기가 1이면서 아이젠 벡터가 되도록 하는 건 무수히 많아요. 그죠? F가 실수라고 예를 들어 했으면 그러면은 AU1 더하기 BU2 U1, U2를 올토노멀한 걸 찾고 그리고 AB가 제곱해서 1이 되도록 잡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올토노멀 다 노멀라이즈 된 아이젠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베타가 유니크한 건 아닙니다. 베타가 무조건 아이젠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T 스타 T 아이젠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구성하는 방식이 꼭 유니크할 필요는 없으니까 베타 감마가 유니크하게 디터민 된 건 아닙니다.
자, 됐고. 자, 두 번째 리마크를 하면 singular values of t and t star가 identical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왜냐면은 singular value of t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eigenvalues of t star t라 그랬죠? 그러면 t star의 singular value는 뭘까요? eigenvalues of t sta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t star t의 eigenvalue가 t star의 eigenvalue랑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식으로 하려면 좀 어렵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 게 있었잖아요. t의 그러니까 singular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이걸 보이는 거는 이게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개수가 똑같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런 걸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자고요. 그래서 t 베타 감마를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r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무조건 싱귤러 밸류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는 유니크하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근데 그럼 t 스타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감마 베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시그마 1 점점점 시그마 r에 똑같이 0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싱귤러 밸류, 이 싱귤러 밸류 똑같을 수밖에 없죠. 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좀 헷갈리는 게 싱귤러 밸류가 0을 포함을 했나요? 우리 교재에서 포함을 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조금만 정정을 하면 싱귤러 밸류를 얘는 이제 얘를 포함해서 싱귤러 밸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포함하지 않고도 싱귤러 밸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0을 포함하지 않고 생각을 할게요. 0을 포함하지 않고 싱귤러 밸류가 똑같다. 그 얘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그러냐면 1, 0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싱귤러 밸류가 1인데 여기서는 아니지. 똑같겠네요. 0을 포함해도 똑같겠네요. 0을 포함해도 똑같네요. 상관없네요. 네. 상관없죠.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대각선만 보는 거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그죠? 트랜스포즈 취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게 코롤러리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t 스타 t 아이젠밸류가 t 스타의 아이젠밸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것도 코롤러리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수마저 똑같다, 멀티플리시티마저 똑같다라는 걸 보이려면 상당히 여기선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서 보면 되게 쉽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싱귤러 밸류 티어럼이 뭐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자, F 내적 G라고 하는 F랑 G가 T를 어디서 어디로 보낼 거냐면 P2R에서 P1R로 보낼 거거든요. F를 F'으로 보낸 리니어 트랜스폼을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P2R과 P1R에 내적을 줄 건데 내적은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G 맨날 하던 대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T, 베타, 감마가 almost diagonal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베타랑 감마를 찾고 싶은 게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T 스타 T의 아이젠 밸류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T 스타 T의 아이젠 벡터, 아이젠 밸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T 스타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T 스타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 스타를 구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P2R의 orthonormal basis가 필요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P2R과 P1R의 orthonormal basis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걔를 좀 활용을 해보자고요. 이미 우리가 내적 공간 이너 프로덕트 단원에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P2R의 orthonormal basis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얘는 어떻게 얻었던 거죠? 1xx 제곱을 그람슈미 프로세스를 거쳐서 얻어냈던 거였고요. 이제 감마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3x 이렇게 해가지고 P1R의 올소논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T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T 스타 T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T를 찾아보자고요. 자, T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T를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T를 찾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자,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그죠?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루트 2분의 1 그대로 나오니까 1, 0이 되는 거죠. 아니지. 미안해요. 다시. 루트 2분의 1을 t에다가 넣으면 0이 되니까 0, 0이 나오고요. 루트 2분의 3x를 t에다가 넣으면 루트 2분의 3이 나오니까 여기에 루트 3, 0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미분을 하면 루트 8분의 5의 6x니까 얘의 몇 배냐면 루트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t 베타 감마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t 스타 t의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t 스타 t를 찾아야 돼요. t 스타 t를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 스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로 옮겨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얘의 어조인트에다가 그러니까 0, 0, 루트 3, 0에 0, 루트 15에다가 t를 곱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 0, 0, 0에 0, 3, 0에 0, 0,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형태가 좋거든요. 이게 원래는 복잡해가지고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 계산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이거는 바로바로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가 나오는 형태죠. 람다는 3이라고 하는 친구, 람다는 15라고 하는 친구, 람다는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람다는 3에 대응하는 거는 0, 1, 0 람다는 15에 대응하는 건 0, 0, 1 람다는 0에 대응하는 건 1, 0, 0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자체가 이미 올토노멀 베이시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사실 그냥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할 때 여기 almost 다이어고널하게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얘네들이 크기 순서가 있었죠. 제일 큰 게 왼쪽으로 가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람다는 15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왼쪽으로 가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V1, 얘를 V2, 얘를 V3라고 놓고 우리가 이 P2R의 베이시스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001에 대응하는 P2R의 원소는 뭔가요? 001에 대응하는 거. 루트 8분의 5의 3x-3죠? 010에 대응하는 건요? 루트 2분의 3x였고요. 100에 대응하는 건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친구를 V1, 이 친구를 V2, 이 친구를 V3라고 놓은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이 궁금하면 t 스타 t의 아이젠 밸류를 찾고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t 스타 t를 직접 구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행렬, 올소멀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행렬 표현을 통해 찾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루트 8분의 5의 3x 제곱 빼기 1 루트 2분의 3x 루트 2분의 1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감마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감마는 기억나세요? 감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시금 아까 뭐라고 했죠? 그죠? UI는 시그마 i분의 1의 TVI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그마 i는 루트 람다 i였어요. 기억나시죠? i가 1과 r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랭크가 2거든요. 랭크가 2니까 1부터 2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감마는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P1 R의 디멘션이 2니까 아까 감마가 두 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개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걸로 다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그마 1분의 1의 t v1은 뭔가요? v1 미분해주면은 루트 2분의 15x잖아요. 이걸 시그마 1으로 나눠주면 시그마 1이 루트 15였죠. 여기 얘가 시그마 1이죠. 그죠? 루트 15분의 1 해주면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1x가 되니까 뭔가 이상한데? 루트 2분의 15가 아니라 루트 2분의 5의 3x인 거죠. 네. 여튼 약분을 해주면 루트 2분의 3x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주고 시그마 1으로 나눠주면 시그마 1은 루트 3이잖아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마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베타감만 찾은 거예요. 이렇게 베타감만을 찾았으면 그러면은 t 베타감만 어떻게 생겼냐? 이 친구에 대응하는 singular value 루트 15죠. 이 친구에 대응하는 singular value 루트 3이 적힌다.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적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튼 singular value를 이렇게 singular value theorem에서 원하는 형태로 잘 찾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헷갈리죠? 자, example 하나만 더 볼게요. 자, let t be an invertible linear operator. t가 invertible R2에서 R2로 가는데 이게 invertible linear operator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s를 뭐로 할 거냐면 R2 평면상에서 norm이 1인 거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s는 1이에요. 그랬을 때 s 프라임 뭘로 할 거냐면 t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친구가 1인데 이 1을 t에 의해서 인버터블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인지 모르겠지만 t에 의해서 옮기게 되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어요. 자, t라고 하는 친구가 어쨌든 R2에서 R2로 가니까 얘가 싱귤러 발류가 있겠죠. 그죠? 싱귤러 발류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어요. 왜 그러니까 non-zero인, positive인 싱귤러 발류가 2개 있죠. 왜냐면 인버터블 하니까 랭크가 full 랭크잖아. 랭크가 2니까 싱귤러 발류, non-zero한 싱귤러 발류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그마 1, 시그마 2 얘를 우리가 the singular values of 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여러분이 t를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시그마 1, 시그마 2, 00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베타 감마는 올소노멀한 친구죠. 괜찮아요?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싱귤러 발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t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봅시다. 자, 베타라고 하는 거꾸로 썼죠. 이게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자, 감마 베타로 쓸게요. 자, 그래서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 베타가 V1, V2다. 그리고 감마가 U1, U2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뭘 의미하고 있나요? 그죠? t에다가 V1 넣었을 때 시그마 1, U1 된다는 얘기고 t에다가 V2 넣었을 때 시그마 2, U2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올소노멀한 친구니까 이게 V1, V2라고 하는 게 원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어디 이렇게 있었을 거거든요. 올소 노멀하니까 그죠? 그 벡터가 다 원 위에 있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 V2 이런 식으로 올소 노멀하게 이렇게 V1, V2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t라고 하는 친구는 이 v1을 어디로 보낸다? 여기도 어딘가에 u1하고 u2가 있겠죠. 올소 노멀하게 u1하고 u2라는 벡터가 있을 텐데 t라고 하는 친구는 u1의 몇 배가 된다? 시그마 1배가 되게 길이가 시그마 1배가 되게 여기는 길이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이가 시그마 1배가 되게 u1을 이렇게 늘릴 거고요. 이해 가시죠? v1을 이 v1이라고 하는 친구를 시그마 1 u1으로 보낼 거고 그리고 v2라고 하는 친구를 시그마 2 u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그마가 뭐 이 정도 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 벡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v1은 이 빨강색으로 v2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그러니까 v1과 v2 그러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친구는 v1과 v2 입장에서 어떤 걸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얘네들은 어디를 어떤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a v1 더하기 b v2인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 이런 거를 모아놓은 이걸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점들이 원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tv1이 시그마 1 u1, tv2가 시그마 2 u2니까 이 원은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a 시그마 1 u1 더하기 a 시그마 2 u2 b 시그마 2 u2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원들이 어디로 가는지 표현을 한 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 V1 더하기 B V2라는 이 원 위의 점은 이런 점으로 간다고요. 근데 얘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할 것이냐. 얘를 우리가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으면 지금 a 시그마 1이 x고 b 시그마 2가 y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니까 시그마 1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시그마 2 제곱분의 y 제곱이 1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u1과 u2 앞에 개수가 타원 형태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1일 수도 있겠죠. 시그마 1, 시그마 2가 같으면. 여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ingular value theorem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이 t라고 하는 친구가 invertible 하면 그러면 1은 항상 1 또는 타원으로 보낸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정리예요. 괜찮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 singular value theorem의 위력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잘 따라오시고. 자,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 버전을 했으니까 당연히 매트릭스 버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의 그냥 다시 쓰는 거죠. 이제 singular value theorem을 다시 쓸 건데 매트릭스 버전으로 이제 다시 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매트릭스 버전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자, A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올 거고 rank of A를 R이라고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there is an m by m unitary matrix. 이게 사실 아까 감마에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 by n unitary matrix가 있는데 이게 아까의 베타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V such that 뭘 만족하게 할 수 있냐면 A를 U 시그마 V 스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요. where 시그마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almost diagonal하게. almost diagonal은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니까 너무 믿진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기도록 우리가 A를 decompose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아까랑 대응되는 개념인지는 아시겠네요. 아까 T, 베타, 감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를 지금 이거의 매트릭스 버전을 보는 거니까 T 대신에 LA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A의 베타 감마를 보는 건데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시그마인 상황인 거죠. 얘가 시그마가 되도록 우리가 베타 감마를 찾는 상황인데 표준 기전을 이용해서 LA를 표현을 해보자고요. LA를. 그러면은 change of basis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겠죠. 여기가 엡실론에서 베타로 갔다가 베타에서 감마로 갔다가 감마에서 엡실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엡실론에서 베타로 가는 거니까 베타에서 엡실론으로 가는 거를 인버스 취하는 거죠. 근데 베타에서 엡실론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컬럼에 적는 거니까 이게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그죠? 혹은 올소고널 매트릭스죠. 유니터리 매트릭스 또는 올소고널. 근데 지금 F가 복소수일 때는 유니터리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F가 실수일 때는 올소고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F가 실수일 때는 올소고널이나 유니터리랑 같은 말이니까. 여튼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있어서 얘를 U라고 하면 얘가 U 인버스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여기가 V가 되겠네요. 얘를 V라고 쓰면 여기가 V 인버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여기 엡실론. 제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뭔가 이상하잖아. 이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자, 다시 착각했어요. 다시. 자, 여기 LA, 여기 아이덴티티, 여기 아이덴티티. 자, 지금 베타에서 감마로 가는 거니까 베타에서 엡실론으로 갔다가 엡실론으로 갔다가 엡실론에서 감마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거가 이거 자체가 컬럼이 그냥 컬럼들이 다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이루니까 이거 자체가 유니터리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유니터리한 친구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유니터리하죠. 그래서 어쨌든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유니터리한 친구의 인버스라고 쓸 거고요. 이 친구는 유니터리한 친구 이렇게 그냥 바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체는 이 친구는 아이덴티티의 베타 엡실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이거의 정체는 아이덴티티의 감마 엡실론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컬럼이 베타의 원소란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 각 컬럼이 감마의 원소였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U랑 V를 잡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얘를 이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U 인버스 A V가 시그마니까 그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U 시그마 V 인버스인데 V가 유니터리니까 이게 V 스타가 되죠. 그래서 A는 U 시그마 V 스타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바로 코롤러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표기에서 change of basis 단원에서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U랑 V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걸로 정의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컴포즈를 했잖아요. 이 디컴포지션을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U랑 V를 잡는 방법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시그마는 유니크하게 생겼는데 U랑 V를 잡는 방법은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그 점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친구를 1,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을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 이것까지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우리가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T 스타 T의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A 스타 E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계산을 했다 칩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계산을 한 거죠. A를 트랜스포즈 취하고 그걸 A랑 곱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 찾기 위해서 이것도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젠 밸류가 6이 있고요. 0이 있어요. 0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6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를 뭘로 찾을 수 있냐면 11-1로 찾을 수 있는데 그죠? 11-1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찾으면 크기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 다음에 0에 대응하는 아이젠 벡터 찾고 걔를 이제 그람 슈미트를 통해서 또 노멀한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베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맨날 했던 거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할게요. 이제 뭐 연습 문제 예제 유제 풀 때는 제가 이걸 일일이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우리 교재도 있고 하니까 빠르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A의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찾았으면 우리가 이 친구의 루트 씌운 게 바로 싱귤러 밸류다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V1, V2, V3라고 할 때 그 다음 우리가 U1, U2, U3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것만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 V1, V2, V3를 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 찾아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U1, U2, U3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U1, U2, U3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어보면 U1을 먼저 찾을 때 그죠? 시그마 1분의 1의 T V1으로 산다 했죠. 여기서는 A겠죠. 그러니까 A V1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V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1-를 넣는 거니까 33 나오죠? 33 나오는데 그걸 루트 3으로 나눠줬으니까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안 되는데 다시 다시 루트 6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33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11이 나오죠. 그게 맞죠? 그래서 U1은 뭐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1이 나와요. 그 다음에 U3까지 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A가 지금 2/3니까 여기 3개 찾으면 여긴 2개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여튼 U2를 찾아야 되는데 0에 대응하는 친구는 우리가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시그마 2가 0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친구랑 수직인 걸 아무거나 정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올토노멀하게 그냥 확장만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 루트 2분의 1하고 수직인 거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노멀라이즈를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가져온다고 칩시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얘를 U1, 얘를 U2라고 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UV를 지금 정한 거예요. UV는 뭐라고요? U는 뭐라고요? 감마를 컬럼으로 갖는 행렬이라 그랬죠. 지금 감마가 뭐예요? 이 친구니까 U라고 하는 친구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 친구로 택하시면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친구는 이 친구니까 베타를 컬럼으로 가지는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0. 그 다음에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2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A를 U 시그마 V 스타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싱귤러 발류를 적는 거죠. 루트 6, 0, 0, 0, 0, 0, 0, 0, 0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A를 디컴포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잘못 적었네요. 여기 0이 끝까지 가면 안 되고 행렬의 크기상 여기가 2x3니까 여기 2x2고 여기 2x3고 여기 3x3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적어주시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를 열심히 분해를 해봤는데 이걸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고널라이즈의 일반화된 버전이다. 그렇구나. 알겠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활용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폴러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슈도 인버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의 활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